자, 오늘 저희가 매스플랜 솔루션 로그인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학생 등록, 그다음에 반배정, 문제 출력하는 데까지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주소창에 ms.co.kr 쳐보시면 일단 메타 수학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홈페이지는 8월 1일 날 로딩하는 페이지가 매스플랜 솔루션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아무튼 들어오셔서 일단 로그인은 교실 홈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저희가 부여해드린 아이디 패스워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로그인을 해보시면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학생들 등록이에요. 학생 등록은 교실 관리하는 요 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출제하는 거나 그런 건 전부 다 수업에 관련된 탭에 있어요. 교실 관리 탭을 눌러보시면 밑에 학생 등록, 그 다음에 엑셀 다운로드, 엑셀 업로드. 이거는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업로드 시킬 때 엑셀 파일을 다운받았다가 엑셀 파일에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엑셀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 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다 밑에 있는 메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메뉴를 보면 이게 지금 학생 관리, 교사 관리, 그다음에 반 관리 주로 이 세 가지를 쓰게 될 건데 여기에서 다 나누어서 할 수 있게 돼요. 학생 관리는 학생 관리 탭에 들어와서 보시면 밑에 학생 등록부터 변경하는 거, 학생 상태 변경하는 거, 여기에 대한 모든 매뉴얼 밑에 있고, 교사에 관련된 거는 교사 등록 버튼이 밑에 있겠죠. 그 다음에 반에 관련된 정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밑에 정보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일단 학생 관리 탭에서 학생 등록을 한 명씩 이렇게 개별적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뭐 김시일 학년은 뭐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학생 상태, 정규 학생, 예비 학생 상태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입학 상담을 하러 들어왔다. 신규 학생. 근데 레벨 테스트를 봤다. 그러면 예비 학생으로 두시면 되고, 정규로 학생이 등록이 됐다. 그럼 정규 학생으로 편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규 학생. 그 다음에 학생, 휴대폰 번호 이거는, 그, 넣는 거는 이제 선택 사항이에요. 주소나 이런 것들은. 뭐, 보호자명, 뭐, 어머니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그냥 인출해 볼게요. 1111 0000 0001. 이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그 학생 홈 아이디, 그 학생들이 저희가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 어플로 들어와서 볼 수 있는 학생 홈 어플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디나 패스워드들이에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든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MA 001 해볼게요. 조본검사 해주시고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배정. 지금 반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반을 만들어 놓은 반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반을 먼저 만들어 놓고 만들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중일반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반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학생 홈에 교재 정답은 노출하지 않겠다. 보통 노출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보면 학생 홈의 비밀번호가 있어요. 학생 홈 비밀번호는 학생이 이거 아이디를 치고 들어간 다음에 비밀번호를 집어넣을 텐데 비밀번호는 학부모님 뒷 4자리입니다. 그러니까 000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학생 홈 그 어플에 들어갈 때 학생이 들어가서 문제를 푼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이 학생 아이디는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 그 홈의 비밀번호는 부모님 핸드폰 뒤 4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김시별 이 학생을 등록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엑셀 다운로드를 받아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지금 편집 가능한 상태로 엑셀을 바꿔놓으신 다음에 학생 이름들을 이렇게 쭉 치시면 돼요. 뭐 김일, 김이, 김삼, 김사 뭐 이렇게 있다면 나머지 김구, 김십 이렇게 쳐볼게요. 그래서 보호자 핸드폰 여기 비밀번호까지 요 네 항목이 필수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학년 코드는 위에 옆에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해보시면 돼요. 저는 M1 중학교 1학년으로
배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이것까지만 좀 변경을 해볼게요. 예비초, 저 코드는 예비초 코드인데 예비초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거를 입력시킬 때 일괄적으로 입력시킬 때 이 빨간 테두리안만 이렇게 끝까지 오신 다음에 컨트롤 C 누르시고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 다시 메타수학 이렇게 들어가는 입력하는 이 홈에 와서 엑셀 업로드를 누르시면 컨트롤 V를 누르라고 여기 나와요. 그러면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0명의 학생을 일괄 등록하시겠습니까? 확인 눌러주면 제가 입력한 학생들이 여기 쭉 다 들어와 있는 게 보여요. 기밀, 기미 해서 이렇게 쭉 다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학생들은 만들었지만 여기 있는 학생은 제가 아까 만들었지만 여기는 아까 일괄적으로 만들면서 제가 입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는 나중에 이 학생에 관련된 거를 정보로 수정해 보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 학생을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에서 다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아이디나 패스워드, 아이디 이거 다시 넣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저장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 변경시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교사 관리는 그 원장님들이 교사를 등록시키면 되니까 이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 등록해놓고 교사 반에다 교사를 배정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반 관리 같은 경우에는 반을 만들 수 있어요. 반을 예를 들어서 중1반이다. 근데 중1 B반일 수 있겠죠. B반이다. A반은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B반이다. 그 다음에 교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교사 등록시킨 다음에 교사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에서 사용할 교재도 미리 다 선정을 할 수 있어요. 이 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교재명 모르겠으면 그냥 쳐보시면 뭐 일반적으로 센 B를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센 B 최신 이거를 해서 선택을 해보시면 이 반에 이 교재가 들어와 있어요. 생성 해보시고 난 다음에 이 반에 지금 학생들이 한 명도 없죠. 지금 방금 만든 거니까 이게 배정을 좀 해볼게요. 학생 추가 제외 해서 중1반 애들 얘네들을 제가 배정을 해볼게요. 아까 입력했던 애들 중에서 얘네들은 기존 반에서 그러니까 반이 이건 어떤 거냐면 반을 유지 이걸 누르게 되면 반이 중복 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반 아이가 선행으로 중2반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이 2개 배정돼야 되니까 그때는 유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이 중복해서 배정이 돼요. 이거를 추가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쪽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저장하게 되면 이 반에 4명의 학생들이 배정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을 구성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반들마다 반을 만들어서 이걸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좋냐면 현황이나 준비 이쪽 탭에 와서 보시면 이 반들에 대한 성취도가 일괄적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채점해야 될 문제지가 예를 들어서 문제만 출제하고 채점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선생님들이 출제한 문제들은 다 채점을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오답 출제할 문제지들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그 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반별 현황을 여기에서 반에서 여기 만약에 센을 배정을 했는데 이 센에서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반평균은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중딩 학생이 반평균보다 좀 모자라다라고 얘기하면 원장님들이 선생님들에게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현황 준비해서 학생별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학생별로도 예를 들어서 김시빌 학생에 대한 성취도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 김중딩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내용들도 다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입력되어 있는 게 없고 교재 채점이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없지만
이제 원장님들이 문제를 출제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에 대한 채점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 성취도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 반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교실 관리 탭에서 학생들을 입력해 주시고 반 관리에 들어와서 반들을 전부 다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게 대목차고요. 교실 관리를 대목차라고 한다면 학생 관리, 교사 관리, 반 관리 이게 중목차들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목차들은 각 중목차들의 소목차들은 이 밑에 배정된다고 밑에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구조예요. 매스플랜 솔루션의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출제를 하는 거를 그 원장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반별로 출제할 수도 있고 학년별 얘네들별로 학생들별로 출제를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반별로 반의 전체 숙제가 나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반별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반별로 출제하는 것과 학생별로 출제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 여기 현황 준비판에서 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취도를 확인을 했었었죠. 근데 학생들 개별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시게 되면 그 반별 통계에 이게 잡히지를 않아요. 반별로 출제되어 있는 것들만 그 반에 관련된 그 성취도 평가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생들별로 이루어진 거는 그 반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출제가 됐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통계는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만약에 숙제를 김중딩한테만 내줘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들었으면 학년별로 들어와서 그 학생 이름에다 체크해 주시고 문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교과학습, 교재 매칭, 평가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데 교재 매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센 같은 거 썼다라고 하면 그 센에 있는 문제들을 쌍둥이 문제나 유사 문제들로 출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교과학습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별로 그 문제들을 그냥 출제할 수 있게 돼요. 한번 해보면 중1로 난이도로 해서 기본 도형에 대한 문제를 내겠다. 이번 첫 시간에 이 세 단원을 문제를 나갔다. 그래서 숙제를 내주겠다. 그러면 이 다음 버튼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낼 거냐면 기본적으로 뭐 레벨 3 정도로 문제를 내고 문항은 25문항을 내겠다. 최대 300문항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50문항까지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직접 입력해서 여기 버튼을 눌러주셔도 돼요. 이번에 뭐 25문제까지만 내고 그다음 다음 이 화살표만 옆으로 계속 눌러주시면 돼요. 회차는 1회차 해서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지 생성과 동시에 학생에게 발송. 이건 뭐냐면 학생 홈에서 얘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채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숙제로 나갔는데 숙제를 며칠까지 해서 보내라라고 하게 되면 학생 홈에서 봐야 되니까 이거 눌러서 한번 제가 발송을 해볼게요. 범위 설정. 학생한테 발송을 하는데 OX 채점만 할 건지 아니면 OX 채점과 정답과 해설까지 줄 건지. 그럼 OX 채점까지만 하겠다라고 하면 뭐 정답과 해설은 학원에서 보고 채점까지만 집에서 해줘라 라고 하면 이렇게 발송할 수도 있어요. 옆으로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문항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 문항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로 교체할 수도 있어요. 자동 교체를 눌러도 되고요. 자동 교체 눌러보면 얘가 문제가 바뀌게 되죠. 직접 교체를 눌러서 문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로 할 건지 이 문제로 바꿔줘라 라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들을 전부 다 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바로 인쇄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누른다고 해서 바로 인쇄가 되는 게 아니니까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지 뭐 문제 번호는 위에 이렇게 다 여기까지는 다 괜찮은데 여기 좀 문제 배치를 자동으로 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가 좀 문제지 활용이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해주시고 두 줄로 만들어줘라. 2단 구성인 거죠. 문제를 구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메타 수학이 뜨는 게 아니고 매스플랜 솔루션이 뜨게 되거든요. 근데 매스플랜 솔루션이 이렇게 2단 구성으로 하게 되면은 매스플랜 솔루션 로고가 좀 작게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1형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QR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채점을 입력을 학생들이 할 수 있게 됩니다. QR코드 채점 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에서 저걸 카메라를 이렇게 저기다 대게 되면 자동 채점할 수 있게 되는 그 항목이 나와요. 거기서 채점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매스플랜 솔루션 나오게 되고 이 QR코드를 촬영을 해서 직접 채점 답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출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인쇄 버튼을 눌러서 바로 인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별로 이렇게 출제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이거는 학생별로 출제를 했었죠. 반별로 만약에 출제를 해보면 만약에 중2 B반 여기에 문제를 출제하겠다. 오늘 배운 내용을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작도 합동 중에서 삼각형 작도를 배웠다. 그럼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면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게 회차 선택해 주시고 기본 레벨 3 정도로 문제를 보겠다 해주셔도 되고 이거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레벨 7까지 돼요. 자, 그 다음에 학생별로 레벨을 만약에 학생별로도 레벨이 한 반에 있는 학생 중에서 어떤 애는 레벨 3로 선생님이 지정할 수도 있고 레벨 4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된 학생별로 레벨을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반이 구성이 됐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레벨이 같을 테니까 레벨 3로 해서 제가 출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에 설명드렸었죠.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교체하거나 삭제하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면 아까에서 거기서 저장을 바로 이 전 항목에서 저장을 눌러서 써도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시험지를 이렇게 출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별로 아까 반에다 출제를 했으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출력을 한꺼번에 눌러서 이 반들을 다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정된 문제지, 이 배정된 문제지 중에서 여기 있는 반에 이 반에 있는 문제들을 그냥 여기에서 인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인쇄를 눌러서 반에 배정되어 있는 문제들을 인쇄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반 애들 이 반 애들에 대해서 만약에 배정된 문제지 이 반에 배정되어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이걸 클릭해서 한꺼번에 인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쇄를 할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학생 개인별로 나가는 거는 개인별로 출제를 해도 되지만 그거는 반 통계는 잡히지 않는다. 문제들이. 그 다음에 반별로 출제되어 있는 문제들은 그 반에서 성취도 평가들이 다 된다. 그 반 전체에 대한 성취도, 그 다음에 학생들 개인에 대한 성취도까지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교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반에 교재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반의 중1반인데 여기에서 2학기니까 2학기 교재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이 반 전체에 배정되어 있는 반이 교재가 예를 들어 센 B다. 그러면 센 B를 선택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받게 해주시면 이 교재 채점도 가능해져요. 이제 그 중1반 이 반에 있는 김시빌 학생에 대해서 채점하겠다. 그러면은 센 B 이란이 2학기 센 B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걸 적용을 해주면 이 페이지를 좀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오늘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를 진도를 나갔고 여기에 대한 채점을 하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완료를 해주시면 여기 정답이 뜨거든요. 정답에서 OX를 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옆에 눌러서 OX를 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그 반통계도 잡히고 나중에 여기에서 그 쌍둥이 문제나 유사 문제로 해서 오답 문제를 출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로그인 하는 거, 그 다음에 학생들을 등록시키는 거, 그 다음에 반 배정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를 출제하는 것들, 그 다음에 교재 선택해서 그 반에 배정하는 거, 거기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원장님들 질문을 해주시면 그 질문 내용들 중에 영상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추후에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